자, 뉴탐사에서 장시호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못 보신 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직접 요약해드리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1년 6개월 맞을 거라 그랬어. 오빠가. 이 오빠가 누구? 김영철 검사.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해서 형량 그대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했어. 그런데 2년 6개월로 엎어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김스타도 거기서 벙찐 거야. 김스타가 김영철 검사입니다.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해놓고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또 와중에 외웠어. 형량, 구형을 미리 알려준다. 이거 범죄입니다. 구형량을 미리 알려준다? 이거 범죄인데 1년 6월 나올 거래. 그래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옥은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범죄고요. 페이퍼를 줬어.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 그러더라고. 증언을 외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모해 위증 교사 10년형. 모해 위증 교사 10년형.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모해 위증 교사. 검찰 측에서 시킨 대로 해야 장시호 씨도 살지 않겠냐. 어차피 지금 징역을 이렇게 오래 받았는데. 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교도관이 원래 못 만나게 하잖아. 증언이랑 교도 그거랑. 그런데 검찰 측에서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거든. 이 회장이랑 만나게 해주려고. 이재용이요. 이 회장이 저기서 만난다고. 내가 이쪽 왼쪽을 보면 김스타 때문에 울고 있고 오른쪽 보면 이 회장 때문에 울고 있고. 자, 교도관을 나가라 그런 다음에 이재용이랑 장시호를 만나겠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 김성태랑 만나게 했다라는 거. 자,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냥 자주 하던 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의식도 없어 이것들은. 자, 그리고 한동훈 얘기가 나오는데, 야, 현대고등학교 나왔어. 나랑 선후배하고 특검에서 만났고 둘이서 악수하고 선후배라고. 또 얼마나 탕수육을 이빠이 시켜주고. 자, 연어 사 먹었다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뭐 불러다가 뭐 사주고 먹이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어 먹은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짓이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계속 사주고 하겐다즈 그래놓고 뭐 잘생겼네 뭐하네. 지랄났어. 한동훈이 장시호를 많이 챙겨줬다는 거죠. 탕수육도 이빠이 사주고 하겐다즈 계속 먹이고. 모해 위증교사에 온갖 불법들이 있죠. 여기 나오는 김스타라는 사람이 이제 김영철 검사인데, 추잡한 인간들이 장시호랑 지인과 통화 내역인데 보세요. 집합 풀자마자 김스타 만나러 갈 거야. 뭐라고? 김스타 만나러 간다고. 김스타를 8시,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서 만나지? 오마이갓, 진짜야? 근데 거기 CCTV 안 찍히나? CCTV 없는 곳은 없지만 체크인은 해? 체크인? 아니, 체크인이라는 건 호텔이나 숙박업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카페에서 체크인하고 카페 들어가진 않잖아. 이래서 불륜관계다라는 얘기. 피의자와 불륜관계. 윤석열, 김건희라는 피의자와 불륜관계. 김영철, 장시호 피의자와 불륜관계. 아이고, 진짜 추저분하다. 추저분해. 진짜 못 살겠다 진짜. 우리 먼저 맥주 먹고 놀고 있다가 오빠 10시에 온대. 오빠가 이제 김스타 김영철 검사. 내가 오빠 오기 20분 전에만 나가면 돼. 20분? 꼭 20분? 30분 전은 안 돼? 30분이라도 돼. 오빠 항상 11시에 온다. 그러고 2시에 와. 새벽 1시에 너 지금 통화 어떻게 해? 오빠 갔어? 가라 그랬어. 전화 100통 오더라고. 8월 19일 오후 2시에 요렇게 한 다음에 새벽 1시에 오빠 갔어. 새벽 1시에 갔어? 어디 있다가 갔지? 새벽 1시에 갔대. 아, 진짜 씨. 아, 김영철 진짜 비유도 좋아. 안 만났으면 그냥 잊혀지고 지냈을 텐데 그냥 오빠처럼. 어제 만난 게 좀 후회스럽더라고. 갑자기 무슨 추억이 그거지. 그런 걸 왜 무서워해. 그게 아니라 매일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막 전화도 잘 못하고. 아이고. 자, 이런 게 터졌어요. 장시호는 이 당시에 특검의 특급 도우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술술술 불어줬어요. 술술술. 변희재는 장시호 태블릿이 조작됐다. 특검이 조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해 위증 교사. 일부러 내가 검찰이 시키는 대로 없는 거를 막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진짜 가벼운 처벌만 받았단 말이에요. 장시호는.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폭발적이냐? 사실 이거 언론에서도 잘 안 받고 있는데 김영철 검사가 발끈해서 정말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막 난리 났어요. 지금 타이밍이 최악인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만약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회동 그리고 그 비선 라인 이런 얘기가 없었을 때라면 모른 척하고 안 들려요 이러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같은 편이다. 일부러 한동훈 폭망시키려고 이재명하고 손잡고 이번 총선을 일부러 망친 거다.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디올백 받은 거 이것도 일부러 한동훈을 죽이려고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빵 터졌어.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는 이 이찍들이요. 봐봐, 윤석열이 박근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보낸 놈이 윤석열이야 라고까지 확장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폭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열받는 사건들은 많았어. 근데 우리만 열받고 흐지부지 넘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번 거는 달라.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다니까? 윤석열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이찍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하고 같은 편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 음모론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장시호 녹취록이 딱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변희재의 태블릿 조작. 윤석열이 아무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놈이었네? 저거 조작했네? 이걸 받는다고요, 이제. 장시호 녹취록을 지들이 받아서 윤석열이 원래 문재인과 한통 속이고 이재명과 한통 속이고 이 논리에 이거를 가져다 쓸 거라는 겁니다. 그 음모론에다가 이걸. 그러니까 이게 파괴력이 엄청 클 거라는 거예요. 이 뉴탐사, 예전에 열린공감TV서부터 이렇게 꽤 파괴력이 있는 뉴스를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대충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만 아무리 떠들면 뭐하냐고. 언론에서 안 받아주고 이찍들이 안 들은 척하면 일이 커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이찍들이 윤석열한테 일을 갈고 있는 타이밍에 이게 터지니까 이거를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애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요. 받아야지 윤석열과 문재인과 이재명이 같은 편이다. 이 음모론의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그 논리를 성립시키려면 이걸 받아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타이밍상 아주 크다. 윤석열 탄핵이 농담이 아닙니다. 자, 극우 유튜버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좀 봐야 돼요. 지금은 윤석열 욕해야 돈 들어오거든요. 윤석열 저거 보수 아니다. 이래야지 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 보수가 아니고 이재명과 문재인과 같은 편이다라는 거를 입증할 만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지 슈퍼챗이 터져. 봐라, 지금 장시호 폭로 나오는 거 봐라. 박근혜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윤석열이. 나옵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크다. 타이밍상 이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거를 깠어. 보통은 야당 대표라면 말이죠,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서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이거 바로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거 키우자. 이거 키워야 된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간이 부었다. 전략적으로 이거 받아서 진실 확인하자라고 가는 거죠. 지금 이찍들도 이거를 받아서 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재명 대표도 이걸 받아서 키우겠다고 작정을 한 상황, 커지죠. 이건 커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하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 얘기 참 많이 나온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뉴탐사 이걸 그냥 틀어버렸거든요. 최고회의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언을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 하는 내용이 있다. 이거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검사가 기억이 없는 증언을 하라고 시킨 건데 이는 명백한 모해의 위증교사 아닌가? 10년형이에요.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검사를 탄핵해야 할 일이다. 형사처벌을 할 중범죄다.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뺀 게 뭐냐면 불륜 이야기는 뺐어. 김스타라고 불리는 검사의 불륜 관계는 추잡한 일들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검사가 조사받는 피의자와 이상한 남녀관계였고 살림을 차렸다는 내용인가?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피의자와 이상한 남녀관계였던 거는 역사가 있어. 윤석열과 김건희. 피의자랑 동거를 하네? 그래서 우리 양재택 아저씨가, 정대택 아저씨죠. 계속해서 진정을 넣었더니만 결혼을 해버렸어. 우리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결혼할 사이입니다 라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부랴부랴. 그게 윤석열, 김건희예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건 누가 알고 있냐? 황교안이 알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윤석열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내렸습니다라고 누구한테 보냈냐면 정대택 아저씨한테 보내줬어요. 당신이 진정한 거 들여다보니까 문제 있더라. 이렇게 윤석열 징계했습니다. 정대택 아저씨한테 보내줬어요. 그걸 누가 보냈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선 기간 때요. 윤석열 징계받은 거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댓글 수사하고 그럴 때 받은 징계다. 핍박. 자기가 핍박을 받았을 때 징계받은 거다라고 했는데 황교안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황교안이. 댓글 아니다!만 얘기했습니다. 정대택 아저씨한테 윤석열 검사 징계했습니다.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정대택 아저씨가 진정을 넣은 게 피의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 진정을 넣었어. 진정인에게 결과 보고합니다. 그건 뭐야? 김건희랑 윤석열이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어서 징계 내렸다는 거 아니야? 증거가 있어요. 황교안이 어느 순간에 이거 증언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일 때예요. 황교안이. 제가 옛날 영사 보면 황교안이 이거 터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은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 서류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떠돌아다닙니다. 왜 정대택 아저씨한테 그걸 보내? 정대택 아저씨가 김건희랑 윤석열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검사랑 피의자랑 그러면 돼? 이러면서 계속 진정을 넣으니까 들여다봤더니 맞네요. 징계 내렸습니다. 진정인에게 보고 드립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김스타와 장시호의 부적절한 관계는 특이한 게 아니야. 검찰의 유구한 역사 속에 자주 있는 일이다. 피의자랑 검사놈이 붙어먹는 거가 유구한 역사라는 거예요. 양재택과 김건희, 윤석열과 김건희. 양재택이 먼저 김건희랑 붙어먹었는데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구멍 동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정이 들어가고 징계를 먹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결혼할 사이라서 동거한 거다. 그러면은 우리 정대택 아저씨는 이 둘이 아크로비스타 위층 아래층에 이렇게 있는데 동거하는 걸 어떻게 찾아냈냐? 등기를 보내요. 윤석열 이름으로. 김건희가 사는 집에 등기를 보냈는데 받았네? 야, 본인 아니면은 못 받는 게 등기인데 같이 산다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영리하게. 그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김스타와 장시호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어쩌고 저쩌고 검사와 피의자가 붙어먹는 거는 검찰의 유구한 역사, 전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충격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어쨌든 받았다라는 거죠.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 가득한 것 아닌가. 이런 일들이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검찰 국가가 무서워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장시호 사건이 이제 김영철이 반응을 하면서 보도가 쫙쫙쫙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가 라인을 일본에게 넘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때리고 있습니다. 장시호 건이 보도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김영철 검사가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막 하니까는 연합뉴스가 쓰고 그거를 또 받아서 막 쓰고 그러면 장시호랑 이거 뭐지? 하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장시호는 김동성과 또 불륜 사이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장시호가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뉴탐사를 딱 보고 있었어요. 뉴탐사에서 장시호 그걸 딱 보고 있을 때 댓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털보는 이거 죽어도 안 받는다. 그러면서 김어준하고 또 갈라치기 하는 애들 또 많이 있거든요. 털보는 죽어도 안 받는다.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오늘 털보가 받았네. 어이구야. 털보가 받았어. 국정농단 검사와 장시호 간 뒷거래 의혹. 정말 김어준은 태블릿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장시호 얘기나 이런 얘기는 변희재가 무지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김어준 워딩 보면 야 이게 몇 년 전 사건인데 이게 지금 나온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털보가 받았어요. 김어준이 이걸 받았어. 자, 이 사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거 보니 이게 그냥 덮이지는 않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뉴스공장에 변희재 출연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태블릿 조작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 털보는 강진구 기자 몇 번 불렀었어요. 뉴스공장에. 예전에는 많이 불렀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또 폭로됐습니다. 장시호의 오빠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에 나서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진짜 예쁘다니까. 이거 워딩 봐봐. 장시호의 오빠 김영철 검사 그냥 다 칵칵 찍어버리잖아. 그래 이렇게 하라고.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은 욕먹는다고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장시호의 오빠 김영철 검사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없는 표현을 조국혁신당이 잘 써주고 있다. 좋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최측근 참모인 김영철 부장검사의 장시호 회유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특검 핵심 수사 대상자이자 중요 증인인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게 구형 정보를 알려주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켜 공무상 기밀 누설 및 모해 위증 교사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범죄에 관련된 모든 현직 검사들을 즉각 직무 배제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실시하십시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는 야당 등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자, 이 판 커졌습니다. 판때기가 커졌다. 어떡할 거냐? 좋아요. 하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판이 급속도로 커지는 이유가 윤석열이 이재명 만나서 커진 겁니다. 영수회담에서 폭망해가지고 거기에 뒷얘기들이 새어나오면서 이 판때기가 막 커져요. 저는 영수회담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한국일보에서 함 교수랑 임 교수 불러다가 인터뷰한 게 그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릴지도 몰랐고, 이러면서 갑자기 윤석열은 이재명이랑 같은 편이었네? 일부러 한동훈 크는 게 싫어서 한동훈 죽이려고 대파 이런 것도 터뜨리고 의료대란 만들고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한 거였네?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도 몰랐고 지금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시호 건이 터지면 윤석열이 아무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였네? 이걸 위해서 장시호 건을 얘네들도 받아서 키울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마저도 이거를 받아서 키우기로 마음 먹은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은 장시호의 오빠 김영철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조중동도 이걸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라인이 일본에 넘어가네 마네 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이 지금 다 빡쳐 있고 온 국민이 다 열받고 있고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죠. 판이 커졌습니다. 탄핵의 속도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빨라질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큽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기대됩니다.